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에 찾아뵙는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산타와 루돌프로 오늘 선물 같은 수익의 하루 내시라고 기분 좋게 인사드려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기분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올라줬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장 흐름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 후반까지 다우지수가 낙폭을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전멸하던 산타랠리 기대감에도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오늘 2년물 국채의 대규모 발행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발행이 있을 적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이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 거기다가 오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달 대비 8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면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다지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3대 지수가 잠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빅테크와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의 전환, 그다음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세를 주도했던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꼽아볼 수 있겠죠. 3.7%의 급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탑픽 선정 이슈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일라이 릴리의 주가 역시도 3.7%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FDA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 그 용처 확대에 대한 승인을 해줬죠. 그러자 그 전날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이 비만약 실험 중인 약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18%나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리고 잘하면 노보노디스크의 약물 역시도 이 수면 무호흡증 용처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동반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다우지수를 가장 크게 압박했던 종목으로는 월마트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당국이 월마트를 피소를 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받아가면서 2%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한 판에 쭉 담아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4% 가까이 급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탑픽 선정 소식 이외에도 대만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SMC와의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TSMC의 주가 역시 5.2%의 동반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월가의 아이비들이 아주 많은 코멘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UBS가 맞춤형 컴퓨팅, 그러니까 이 ASIC 그리고 AI 네트워킹 분야에서 추진력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거란 확신이 든다. 이러한 코멘트와 함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5%대의 급등이었고요. AMD의 경우에는 로젠블렛의 긍정적인 코멘트, 내년 상반기 최선호주 선정 소식에 4.5%의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소식인데요. 칩 라이선스 2년 동안이나 장기화되던 소송에서 퀄컴이 사실상 승소를 했습니다. 양사의 주가, 퀄컴과 암홀딩스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고요. M7 빅테크주들 가운데에서는 메타와 애플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로젠블렛이 메타가 광고 분야 AI 혁신으로 향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이 4년간 3억 대나 팔리는 등 슈퍼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들 오늘 우리 증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자세하게 가보시죠.
네, 루돌프가 전한 미증시의 기분 좋은 내용들, 우리 증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산타의 브리핑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요, 이미 좀 산타 랠리 시동을 거는 듯한 아주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주 반갑게도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외국인과 전체 기관의 순매수도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하나의 포인트였는데요. 코스피가 한 1.6% 올랐고요. 코스닥은 1.64%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다시 한번 2,430선까지 단숨에 올라서 5일선을 단기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의 반가운 수급이 좀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 사흘 만에 우리 시장 다시 사는 모습 확인했고요. 기관은 최근 들어 연기금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 금융투자, 투신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젠 전체적으로 사들이면서 이렇게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을 더 넘을 정도로의 대량 순매수가 기관 쪽에 잡혔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쌍끌이 매수. 어제는 개인이 양시장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좋았던 쪽은 반도체의 반등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미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미국 엔비디아의 반등이 이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움직임 이어받으면서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IT 투톱의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소부장단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반갑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HBM 관련주 위주로요. 물가와 셧다운 리스크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포함한 성장주 단으로 물줄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바이오 쪽으로도 또 2차 전지 몇몇 종목으로도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압도적으로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 약진했던 건 주도주 역할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조선과 기자재인데요. LNG 수출 재개 모멘텀 더불어서 우리의 내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내년까지도 단단하게 차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더불어 이런 정책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며 어제도 조선 4사 포함해서 기자재단 안에서 한라 IMS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I 쪽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였는데요. 이스타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손잡아서 AI 휴먼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자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힘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타소프트가 아주 오랜만에 두 자릿수의 상승을 재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ES 모멘텀까지 앞서 체리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이끌 만한 모멘텀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뒤에서 더 짚어보죠. 자, 반도체가 이끈 미증시의 산타 랠리, 한미 동조화도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들어온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해보자는 희망 시나리오를 걸어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내내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이 디커플링 현상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격차가 벌어졌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같이 달렸던 거 다 반납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증시 격차 2000년 이후로 다시 한번 33%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 조금씩 미장이 이 성장주 위주로 반등을 재개하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어제 모처럼 만에 반도체와 그리고 기존 주도주 단기간에 다시 떠오른 조선주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가 그 주인공 역할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산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제는 좀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냉정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의 내용은 체리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를 이끈 내용, 여전히 2025년의 탑픽은 엔비디아야. BOA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주문형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떠오르는 강자가 있죠. 마벨과 브로드컴, 많은 이 IB 쪽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다시 들어갔다는 점 반갑고요. 시티증권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최근에 이 주문형 반도체나 빅테크 쪽에서 맞춤 AI 칩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독주를 꺾어내릴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받기는 했는데 시티에서는 아직까지 경쟁 리스크가 그리 크진 않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호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그런 가운데 주문형 반도체의 단가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함께 기존에 달렸던 마벨, 브로드컴 같이 달려줄 수 있을까요? 다만 악재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첨단 반도체와 관련돼서 보안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 지금 이미 안 좋은 레거시 반도체까지 우리 조사에 들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간밤에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은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제 이끌었던 내용은 브로드컴도 엔비디아만큼이나 지금 강력한 AI 대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수요가 너무 못 따라가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우리 IT 투톱에게 대량 양산을 맡기겠다 이런 논의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호황제 맞물려 있는 가운데 IT 투톱의 향방 계속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HBM 관련주는 어제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뽑아냈습니다. 단기 반등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치게 될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지 엔비디아와 함께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렇게 HBM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테스트 소켓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ISC는 HBM 생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소재가 부품이 될 수 있는 이 테스트 소켓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HBM용 테스트 소켓 양산 본격화될 거다라는 내용 속에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같이 볼 수 있는 4기업 주목해 보시고요. 어제 올랐던 전공정단에서는 이 미국의 중국 범용 반도체 조사에서는 다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문형 반도체가 움직일 때 같이 들썩였던 밸류체인은 디자인하우스, MPU, 팹리스, 유리기판 CCL이 있는데요. 이들과 함께 동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더불어 큐를 하나 더 던져보면 이렇게 IT 하드웨어 어제 움직였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어제도 이스트 소프트 중심으로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CES 앞두고서 1월에 랠리를 기대하게 된다면 이들 종목들의 동반 랠리 속에 종목은 어떻게 가려야 할지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개장 중계 때 같이 녹여서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 속에 CCUS 더해지는 호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 테마라고 여겼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게 새롭게 나온 뉴스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범정부적 역량 집중하겠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과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기본 계획을 어제 발표했고요. 2025년 당장 내년도에 2조 7천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죠, 아직은. 트럼프가 취임 후에 이제 내가 대통령 되면 CCUS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다. 석유 시추 사업과 관련된 전통 에너지 플러스로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친환경과 관련된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정책적인 공조화가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소재 쪽으로는 대장 유니드가 자리하고 있고요. 기술과 관련돼서 또 기체 분리막으로는 에어레인이 단연 독보적인 역할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이들 테마 둘석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더불어서 최근 영국과 노르웨이 쪽에서도 수장들이 이 CCUS 관련된 저장 운반 쪽으로 본격화하겠다면서 기술 협약을 맺은 내용이 리포트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다는 측면 꾸준히 이 CCUS의 밸류체인을 확장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스트레이키즈가 JYP 엔터테인먼트 안에서는 트와이스 다음으로 아주 톡톡한 수익원을 창출시키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글로벌리하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5번째 이어서 6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글로벌 인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스키즈에 대해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엔터주가 다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속에 재평가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 증권사의 리포트도 넣어주셨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지금 9만 원 보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 단기적으로 4만 원 조정받았다가 8만 원까지 올라왔죠. 급반등 이후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7만 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본다면 지금 7만 4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어디까지 도달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 다 올라온 것인지 내년도에 공연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다시 한번 JYP 엔터테인먼트가 엔터주 안의 대장이 될 수 있을지 이 전략도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간략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국산 헬기인 수리온 첫
이라크로 수출 1,300억 규모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반가운 이 뉴스가 공시를 통해 전해지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해서 어제 반등을 줬던 이 방산주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수 있을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어제 일제히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와 함께 방산주도 올해 하반기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인데요. 움직임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내달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돼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정재계단으로 트럼프 인맥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죠. 이 신세계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INC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변동성 주의보는 단연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풍산의 양봉은 이 내용으로 지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초청받아서 함께 참석한다. 이 내용 속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지도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인 유럽의 노스볼트가 지금 파산한 이후에 볼보 쪽에서 협력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서 협력사들 어느 쪽과 협의를 이어갈 것인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많은 한국 기업들과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협력사를 찾아가는 움직임 속에 실제로 이 뉴스 전해지고 나서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 쪽으로 삼성 SDI가 반사 수혜를 누릴 거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 부품사들까지 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반사 수혜를 누리게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